거 봅시다.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표현만 살짝씩 달라지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리고 얘를 상수함수랑 비교하든지 뭐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서 여기 있는 문제들, 기념 확인에 있는 문제들 성의 두 문제씩들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어차피 다 똑같은 표현들이죠. 이런 걸 봐봐요. 얘들아, 함수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뭐와 똑같다고? 실근의 개수와 똑같다고. 근데 그러면 내가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를 얘네를 서로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두 개여야 된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나 이 문제 이렇게 풀어도 돼? 어차피 방정식의 해는 넘겨도 바뀌지 않으니까 K만 남기고 내가 그냥 다 넘겨줄게. 9x제곱은 -k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 맞아요? 그럼 얘를 봐봐. 이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방정식과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우회해서 구해도 괜찮은 거냐고.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 미분해 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8x가 되니까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죠. 3차원에서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텐데 여기 0, 몇이야? 0,0이겠죠? 나 지금 이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괜찮지? 3을 집어넣으면 54에서 99, 80을 빼는 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y는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 돼? y는 0 혹은 y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인정해? 이거 말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죠? 그럼 k 값은 뭐가 되겠어? 27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 양수 k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k가 된다는 소리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 곡선, 와 이거 너무 더러운데 나 이거 어떻게 그리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한쪽으로 싹 넘겨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런 것도 봅시다. 얘도 구조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x세제곱 마이너스 k 이퀄 3x 이 놈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k랑 똑같다. 이걸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 워낙 유명한 함수라 그냥 바로 볼게. 얘가 아까도 그려갖고 마이너스 1,2랑 1,2야. 그럼 니네 입장에서 k가 1,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어떻게 돼?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니까 답은 4번이다. 별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니 요거를 봐주는 거야. 얘도 뭐 해주면 되겠어?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f'x가 뭐가 돼? 4x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죠. 인수분해 되니 4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인 거 인정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어떻게 그려줘? 도함수가 0부터 3까지. 근데 0에서 접해야 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0에서 접하면서 3일 때 반대. 설명하지 괜찮지? 오케이? 네, 그럼 내가 이걸 토대로 4차 함수를 그리겠대요. 어떻게 그려요? 0보다 작을 땐 뭐해? 감소해. 그러다가 0일 때 흰 속았지? 하다가 3일 때 어떻게 돼? 요거를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 아니? 그럼 이 함수는 얘들아
나는 저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큽니다를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야. 3일 때의 함수니까. 그럼 3을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81 빼기 108 더하기 30이니까 여기 뭐예요? 3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가 3,3이라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가 증명이 가능한 거라고. 괜찮으시죠?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볼까? 함수 fx는 어디서 극소이면서 최소야? 3일 때. 그리고 fx의 최소값도 몇이야? 3. fx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보여주면 되겠죠? 요놈의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 미분은 뭐 나와요?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인수분해 되냐? 뭔데?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지. 이거 아까 봤던 거라고. 오케이? 1일 때만 지나가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 전에는 음수고 그 다음 건 양수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4차함수 그리면 4차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1일 때만 감소하고 그 다음에 증가한다. 이거 다 대충 그린 거야. 알겠지? 그냥 1일 때만 극소 가지고 나머지는 극대도 없고 극소가 없다고요. 괜찮지? 이때 얘가 1, 몇을 지나냐? 대입하면 딱 1,0 지나지. 그럼 얘는 x축에 접한다는 소리네.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거겠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빈칸 채워보자. f'x가 0일 때 x는 몇이야? 1. 1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가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은 0.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구나. 이렇게 증명은 된다고. 답은 1하고 0이니까 그러면 1이다. 할만하지? 오케이? 이번엔 제한된 범위가 나온 거예요. 제한된 범위. 어떻게 하겠어? 나 저 두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아니라고. 어떻게? 한쪽으로 다 넘겨서 얘가 x축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위에 있다. 이거를 밝혀주면 되는 거야. 단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라. 요거를 fx라고 놓는다면 얘들아 f'x는 뭐지? 6x제곱 마이너스 6x 인수분해하는 6x의 x 마이너스. 그럼 요거 3차함수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잖아. 맞지? 자 여기서부터 잘 봐. 나 어차피 x가 1보다 큰 쪽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실제로 관측해야 되는 그래프는 이쪽입니다. 인정해요? 나머지는 전혀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여기가 1, 몇인지만 좀 밝혀주면 돼. 1, 몇이야? 1 집어넣어봐. 1,0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 건 여기에 빵꾸 뚫려있는 요 이쪽 그래프만 봐주면 된다는 소리인데 x축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다. 따라오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x가 0, 그러니까 이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맞는 말이지? 이런 빈칸 채워줄 수 있겠지? 어떻게?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뭐하고 있죠? 0보다 크죠? 그러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뜨는 건데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맞지? 빵꾸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크구나. 이거를 밝혀줄 수 있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야, 뭐야? 저기 n차 함수가 나와버리네.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넘겨보자. x의 n승 마이너스 nx 플러스 n이 0보다 크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지. 어찌됐든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얘를 fx라고 할게. f'x는 뭐야? 천천히 해보자. n, x의 n-1승 마이너스 n. 맞지? 어차피 n은 상수 아닙니까? 그럼
그럼 얘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인정해? 근데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되냐?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뭐를 인수로 가죠? x-1을 인수로 가죠. 그럼 그 다음에는 x의 n-2승, x의 n-1승, x의 아니 n-3승, n-4승 쭉쭉쭉 가서 1. 이걸 알고 계신가요? 네. 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지금 나 이거 못 쓴 거야? 요거 쓴 거야, 요거. 알겠지? 얘를 1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개수들은 전부 다 싹 다 이런 놈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지? 근데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나는 x가 1보다 큰 놈에 대해서만 볼 거니까 무조건 얘는 뭐야? 0보다? 무조건 0보다? 크죠? 근데 게다가 얘도 어때? 1보다 큰 쪽만 본다면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야. 인정하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인 거야? x가 1보다 큰 쪽에서 무슨 함수? 증가함수가 된다. 왜?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 그럼 아까랑 비슷한 논리대로라면 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놈이면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1을 집어넣었을 때 정말로 얘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를 봐주면 되는 거지. 얘 1을 집어넣어봐. 뭐야? 1 집어넣으면 1,1이잖아. 그러니까 x축은 이쪽에 있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에 들어갈 말은 뭐야? 0보다 크다가 되겠죠? 함수 fx는 증가함수고 f1이 몇이니까?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다. 정확히 내가 이 n이 뭔지 몰라도 가능한 거라고요. 아시겠지? 넘어갑시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래프 제대로 그리면 된다고. 저 스킬을 fx라고 할게요. f'x는 12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지. 12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잖니. 이렇게 되지. 그치? 마침 얘가 0,3을 찍고요. 1, 뭐를 찍어? 1,1 이렇게 찍는 거 맞니? 그럼 x축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것보단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다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볼 건 뭐야? x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항상 크니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보는 건데 빈칸 한번 채워보자.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뭐야? 0 또는 1이긴 한데 가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 1이겠죠. 왜? x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 1인 거야. 이때 함수 fx의 최소값은 몇이 나와요? 1이 뜬다. 그래서 1 답은 2번. 할만하죠? 아우 씨발 빈칸 채우는 거 말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어? 뭐 A든 마이너스 A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넘겨서 요거랑 마이너스 A를 그려주시면 돼. 괜찮지?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니네가 해봐. 그래프 좀 그려봐봐.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거 그대로 4차 함수 그려주면 감소하다가 행소 같지? 여기가 몇이야? 0. 여기가 2. 됐지요? 오케이? 그러면 좌표도 좀 잡아주자. 여기가 여기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만 보면 된다. 2 콤마 뭐지? 그래? 마이너스 18이야? 18 그냥 18이요? 그럴 리가? 야 0 콤마 2 지났는데? 여기가 18이라고? 제가 할게요. 48 마이너스 88이 64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14래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죠? 그지? 얘들아 근데 부등식이 내가 비교해야 되는 건 y는 마이너스 a라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야. 근데 상수함수랑 비교했을 때 4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y는 마이너스 a가 예를 들어 어디 있어야 돼? 이런 데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등호도 붙어있지. 같아도 되니? 그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4랑 비교했을 때 얘들아 누가 더 커야 돼? 마이너스 14가 더 크긴 해야 되는데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된다고요. 그럼 a의 범위는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을 최소값은 14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맞으면 된다. 6다시 봅시다. 이번에도 두 함수를 비교하는 건데 이거 그냥 뭐 해주면 된다고? 한쪽으로 넘기면 된다고. 4차함수 연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6다시 1번. fx가 항상 위에 있다는 건 fx가 더 크다는 소리지. 지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안경이라도 쓸래? 미분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항상 뭐해? 0보다 커. 왜? 평면식기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는 부호 변화가 오직 어디서만 일어난다는 소리? 1에서만 일어난다는 소리. 그리고 그래프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크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겠죠, 그지? 그럼 이걸 토대로 내가 4차 함수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1까지는 감소하고 그다음부터는 쭉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괜찮지? 그럼 내가 봐야 되는 요거랑 y는 마이너스 a를 비교해주면 돼.
y는 마이너스 a 어떻게 될까?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1, 뭐가 나오는데? 1,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얘들아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은 어디 있어야 돼? 이것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럼 비교해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4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되니? 네. 얘 등호 빠져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a는 확실히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얘가 더 커야 된다. a가 4보다 커야겠죠. 그럼 이걸 가져가는 자연수 a 중에 최소는 답은 5가 된다라고 풀어줘야 돼. 할만한가요? 네. 이번에는 다시 3번으로 한번 보자. 이번에는 구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fx랑 gx가 비교했을 때 fx가 더 커야 된다. 어떻게 해주지? 다 넘겨줄게. 다 넘겨주면 어떻게 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진짜야? 71x? 72야. 72x 더하기 11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지? 인정해? 그럼 요거 어떻게 부르지? 나 k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넘겨주는 게 좋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그 나중 가면 이게 더 편할지도 몰라. 잘 봐. 11도 어쨌든 상수 아니야? 얘도 여기까지 넘겨줘도 되는 거 아닐까? 그다음에 얘 그래도 그려주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얘 상수인데 같은 상수끼리 그냥 좀 묶어주자. 알겠지? 내 맘대로 할게. y 프라임은 뭐야?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0. 아 생각보다 뭐 그렇게 더럽진 않네.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3차함수 어떻게 그러죠? 그렇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건 열린 구간 1부터 6까지예요. 그럼 1은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는데 뭐에 더 가까워? 4에 더 가까우니까 대충 이쯤 잡아줄게. 여기가 1,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7? 맞아? 마이너스 67 맞아요? 원함수에도 10을 넘겨준 거야. 이런 맞지? 괜찮지? 6은요? 4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에 있을 텐데 얘보다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맞지? 6도 한번 대입해보자. 6 대입하면 어떻게 돼? 지랄 500 아니지 432 빼기 108 빼기 지랄 740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3. 아! 오케이. 쏘리. 오케이. 72 곱하기 6이 76에 42, 2에 11이니까 432. 뭐야? 나쁜 놈은 아니었네 막.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108? 6, 마이너스 108? 나가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지? 얘들아, 내가 봐야 되는 건 1부터 6까지를 봤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내가 얘의 좌표를, 얘의 함수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맞아요? 얘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 뭐의 좌표도 잡아줘야 돼? 얘의 좌표도 잡아줘야 돼. 얘 4, 뭐 나와?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108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75에서 4는 74, 28, 248, 288? 108이 아니야. 120 아니야. 알았어. 128. 그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88. 208. 진짜.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208이라는 놈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1이라는 놈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08이 더 커야 돼. 같아도 되니? 등호 붙었으니까 딱 달라붙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마이너스 288. 그럼? 그거가 알았다고. k는 208에서 11을 빼주면 97. 그래서 답이 197이다. 진짜 문제 존나 생각 없이 만들었네. 다음 197.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계속 그냥 뭐 성수끼리 비교한다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들아 내가 공동수학 1 나갔을 때 얘들아 제발 그래프를 좀 그려. 왜 씨발 2차 함수 하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왜 계속 식으로만 가는 거야? 라고 내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그 이유가 뭐겠어? 나중 가면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연습을 미리미리 좀 해놔라. 공동수학 1 때 진짜 내가 똑같은 얘기 존나 많이 했어. 얘들아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존나 많아. 근거 계수와 연계도 있고 근해 공식도 있고 인수분해하고 막 이런 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도구들이 나중에는 얘들아 사라질 거야. 그럼 니는 뭐밖에 못해? 그림밖에 못 그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림 좀 많이 그려놔. 그리고 2차 함수 문제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도록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니네 그림 안 그리면 씹새끼들한테 죽여버릴 거야.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러지는 않았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도 꿋꿋이 그냥 계속 그림 안 그리고 식으로만 가는 새끼들이 너무 많았어. 죽여버리죠. 그림 그리시라. 알겠지? 속도가 속도. 엄마가 안 지우시. 이 딱정벌레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세요. 뭐야? 저 딱정벌레밖에 안 그렸는데 다 뭐가 들어갈지를 안 해. 이거 뭐야? 그냥 주입식 교육 씨발. 야 니네랑 나랑 12살 차이인데 그냥 똑같은 교육 그 주입식 교육을 받았구나. 나도 이지랄로 배웠어요.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 이게 뭐라고 씨발. 몇 년 동안 이거 바뀌지 않고 이것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이게 통할 때는 얘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성립하는 거야? 등속? 뭐야? 오늘 뭐 물리에서 이런 거 배웠니? 공통과학이래. 통합과학에서 배웠어? 1학? 과학이 아니야. 운동. 이거 니네 공통수학에서 계속 통합과학에서 너 이미 배운 거야? 1학기 때 했어? 네. 맞아? 그럼 뭐도 했어? 등가속도 운동도 했어? 네. 등가속도 운동도 했어? 저희는 V는 V0 더하기 AT 뭐 이런 거 했어? S는 V0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거 다 했어? 등속 직선 운동은 뭐야? 그냥 속도가 변하지 않고 쭉 움직이는 거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은 뭐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뭔데?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힘이지. 뭔 말인지 알아? 다들 점점 세대 차이가 나서 나중 가면은 10년 뒤에는 이런 질문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카트라이더 해봤니? 라는 질문을 이제 못 할 수도 있어. 카트라이더 해본 사람 손 들어봐. 해보긴 했어? 그래요. 카트라이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랭킹 8등을 찍었거든. 카트라이더. 무슨 일? 무슨 일? 그 해적 숨겨진 보물이라는 맵이 있어. 나이 별 4개짜리.
그 전국리기 8등 한 적 없거든.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느끼는 카트라이더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카트라이더 존나 했거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냥 애들이랑 술 먹고 한 8명 모이면 8명이서 뭐 술 먹고 다 같이 뭐 PC방 갈 때 있잖아. 그때 야 카트 들어와 카트 들어와 그래서 음주운전 조심해 그러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애들은 나보고 연습 카트 타라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 카트 타라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겨. 그러면 이 씨발 니 한 손으로 해. 한 손으로 해서 이겨. 왜냐면 한 손으로 그 뭐야 카트라이더를 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었어. 그거 보고 존나 멋있는 거야. 나도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 그래서 한 손 연습도 하여튼 난 카트라이더 얘기를 왜 꺼냈냐면 거기에 아이템이 하나 있어. 부스터라고. 그러니까 부스터를 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빨라지잖아. 뭔 말인지 알아? 오케이? 그러니까 등 가속도에서 그 가속도라는 게 가속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는 더더욱 빨라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가속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가속도가 뭐야? 중력 가속도 G. 단 G는 10m/s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야! 9.8 10세끼를. 이런 경험 없어? 문제마다 이걸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나오면 누나가 계산 좀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내가 물건을 떨어뜨릴만한 건 없나? 물건을 이렇게 하면 이 새끼가 어떻게 돼? 근데 점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맞아? 왜냐면 씨발 이게 깨지네. 점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여기 가속도라. 아시겠어? 근데 얘는 왜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왜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없어?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그치?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사실 몇이라고 받아들이는데 0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나 이렇게 얘기해볼게.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변화율을 배웠었는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그치? 이 속도와 가속도가 미분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 이 변화율 가지고 보자 라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알겠지? 근데 그럼 봐봐. 속도는 뭐의 변화율일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크다는 소리는 내가 어딘가로 빨리 갈 수 있다는 소리지. 그 말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빨라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거리가 커진다는 소리야. 속도가 크면 내가 같은 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속도는 사실 뭐야? 거리의 변화율이에요. 이거 대충 이해돼? 괜찮아? 거리의 변화율이다. 자, 잘 봐. 우리가 거리 얘 단위가 뭐지? 미터야.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요? 그렇죠, 세크.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렇지 않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세컨드로 계속 나누어 주는 거지. 근데 이 나누어 준다는 게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사실 진짜로 시간으로 나눈다 라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다고. 무슨 말인 줄 알아? 근데 사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떤 관계냐면 미분의 관계야. 미분의 관계야. 너네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돼? 2차가 되고 2차를 미분하면 1차가 돼. 점점점 차수가 낮아지는 거란 말이야. 얘도 점점점 차수가 하나씩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모의 차수가 하나 올라가면 사실은 하나가 내려가는 게 맞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서 사실 미분이라는 게 우리가 변화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안 와닿잖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차원이 하나 내려가면은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옛날에 특강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원의 넓이는 몇 차원이야? 넓이는 2차원이야. 1차원은 뭐야? 점, 선, 면 뭐 이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파이 r 제곱이고 원의 둘레는 파이알. 2파이 r이라고. 얘 미분하면 얘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낮아진 거잖아. 요거 인정하겠어? 오케이? 야, 원이 많아지면 뭐지? 건널비. 9가 돼? 원이 많아지면 9가 된대? 아, 그럼 이건 적분 얘기해야겠다. 아, 되겠다. 아, 그래, 이것도 보세요.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4파이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지. 그러면 9 입장에서 2차원으로 본다면 9의 건널비 이거 한번 볼까? 차원이 하나 낮아졌지.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4파이알. 그러니까 얘도 미분네. 예전에 그런 거 알려줬으면 좀 잘할게. 옛날엔 미분을 몰랐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라. 이해하셨어? 오케이? 서로 미분의 관련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잡아봐 얘들아.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뭐라고? 등가속,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이야.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10으로 계속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봐. 얘 미분하면 뭐야? 10을 미분하면 10이라고? 10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가 0인 거야. 오케이, 이해돼?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10m/s의 속력으로 10초 동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00m 간 거지. 맞아? 그럼 내가 10m/s의 속도로 t초 동안 움직였다고 생각해. t초. 그럼 거리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내가 10t만큼 움직였다? 속도가 10이라는 소리고 가속도는 0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도 볼게.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야.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2m/s죠. 그러면 1초 지남에 따라서 원래 정지해 있는 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정지해 있던 놈이 가속도를 받았어. 2의 가속도를 받았어. 1초 후에는 속도가 뭐가 돼요? 2m/s. 그 다음은 3, 4, 그 다음은 6, 8, 10 이렇게 올라가잖아. 걔를 식으로 표현하면 t마다 얘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해가 되겠어? 오케이? 근데 그럼 그때 거리는? 근데 이거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예를 들어서 0초부터 5초까지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되도록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이 새끼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 20. 이거 어떻게 그렸어? 그래프 그려서 뭘 그래프 그려?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 속력 VT 그래프. 여기가 T, 여기가 V. 그럼 뭐가 되죠? 속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5초까지면은 여기가 5인 상황에서 여기가 몇이야? 10. 가속도가 2m/s면은 기울기가 2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10이잖아. 그때 VT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이 이동거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여기는 뭐야? 25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일반적인 t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 2t가 돼요.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 넓이가 뭐가 돼? t제곱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분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 오케이? 얘네가 이번 특강에서 적분을 못 배워서 참 아쉽긴 한데 적분은 사실 미분의 역순이거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거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니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근데 고2 때 배우는 거 아니야? 고1 때 배워? 배운 사람 정도 봐요. 이 식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알고 있는 건가? 이거 고1 때는 안 배워. 굳이 얘기 안 해. 엄청 설명해 주셨어요. 쪽 공식이 없어.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VT 그래프야. 근데 VT 그래프는 알지. 그건 고1 때 하지. 그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인데 처음 시작 속도가 V0라고 한번 해보자고. 근데 가속도가 A라는 소리는 얘 기울기가 A라는 소리거든. 맞지? 변화율이니까.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T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함수가 없어요. T만큼 증가했어. 기울기가 A. 여기 길이 뭐야? AT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기울기가 A가 될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럼 여기 넓이는 뭐예요? A 그리고 2분의 1 AT 제곱이 된다. 아 여기는 V0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 모든 게 다 미분하고 적분이야. 왜냐면 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를 의미하는 게 적분이거든.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알고 있으면 사실 물리가 꽁이에요. 아니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뭔지 알아? 물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발명한 게 수학이야. 처음에, 애초에. 그러니까 수학은 물리의 하위 단계예요. 이런 말 하면 존나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물리 선생님이 사실 수학을 더 잘할 수밖에 없다. 물리가 애초에 수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만 물리 선생님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수학 선생님을 할 수 있어. 근데 수학 선생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물리 선생님을 하지 못해요. 그 호환 관계가 있어, 사실. 그렇습니다. 물리 선생님 아셨어요? 난 물리가 싫었는데. 기계공학과 간. 그러니까 그거였어.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 거지 과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원래는 수학과 아니면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었는데 어차피 강사를 할 거면 굳이 수학과 수학교육과 안 나와도 저 누구야 국어 강사 중에 메가스터디에 김동욱이라는 사람이 메가스터디가 아닌가? 하여튼 김동욱이라는 사람이 있어. 국어 강사야. 국어 강사. 그 사람은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나왔어요. 근데 국어를 잘 가르쳐?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강사는 사실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거든. 과가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수학 강사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적당히 점수 맞춰서 취업 잘 되니까 그냥 한번 넣어보자 해서 기계공학과를 넣은 거야.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그때는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와 1학년 때부터 와 이건 진짜 적성에 절대 안 맞는 거야. 왜? 가면 취업해서 물리밖에 안 해.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를 꿈꾸는 애들이 여기 있을 거야. 수학을 잘한다고 기계공학과를 가는 게 아니에요. 물리를 잘하셔야 돼. 물리를.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손 들어봐. 없어? 기계공? 그러니까 그 기계 변태들이 가끔 있거든. 자동차 좋아하고. 근데 정현이가 그렇게 너 찾으면 어디가 가고 싶어? 신소재. 여기가 화학 해야 되는. 신소재. 나 처음에 고민했는데 연대 기계공학과를 갈까? 신소재공학과를 갈까? 두 개 중에 뭐 쓸까?를 고민하다가 이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랑 신소재랑 점수 컷이 얘가 더 낮았어. 근데 이제 니네가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 알겠지만 진학사 어플라이라는 곳에서 그거를 원서를 써요. 원서를 쓸 때 이 새끼 합격 확률이 60%가 나오고 이 새끼 합격 확률이 70%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명목상 그냥 60% 70%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단위를 AI처럼 막 쪼개서 68.2%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대충 60%, 70%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합격 확률은 90% 이상인데 이걸 90% 이상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들이 혹시나 떨어졌을 때 아니 씨발 90% 넘는다면서 왜 나한테 떨어져? 혹시나 10%의 확률이 있으니까 떨어졌지 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가 마음이 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0%로 얘기를 해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합격 확률이 50%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새끼는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애초에 늦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50%면 실제 합격 확률은 한 70% 정도가 넘어. 추가 합격으로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어디 쓰지? 이거를 고민을 한 거야. 왜냐면 수능을 잘 봐도 원서를 잘못 쓰면 오히려 그냥 말짱 도루묵이거든. 씨발 못 쓰지. 그냥 안전빵으로 신소재 써? 기계공학과 써? 이거 두 개를 고민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수능도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어. 나 화학은 씨발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화학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기계공학을 썼어. 그랬더니 60%로 나와 있었는데 그냥 최초합했어. 그냥 이 새끼들 그냥 나쁜 새끼들이야. 60%로 그냥 존나 사람 간 떨리게 한다니까. 나 이거 진학사 지원할 때 마감 2시간 전부터 PC방 갔거든? PC방 가, 아니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PC방 가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 담배를 한 갑을 들었어. 2시간 동안. 진짜로. 어떡하지? 근데 그 PC방 사장님이랑 나랑 친했어. 왜냐면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나 고3 때, 현역 때 그 수능 전날에 PC방 갔다고? 그때 게임을 했어. 근데 그때 PC방 사장님이 되게 친했어. 막 아이스티도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러고 되게 친했어. 그 선생님이 내일 수능이잖아. 수능 잘 봐라 하고 이제 공짜로 2시간 넣어줘. 잘 보라며. 재수를 했죠. 하여튼간 그 사장님이 친해져갖고 내가 근데 계속 담배만 피니까 왜 게임 안 하냐? 이래. 저 원서 써야 되는데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 쓰려고 하냐? 저 뭐야? 기계랑 신소재 두 개를 공유 중이다. 막 그냥 대학교만 좋으면 되는 거야. 상하지 마. 근데 대학교 어디 쓰는데? 저 연세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맨날 게임만 하던 새끼가 갑자기 연세대 쓴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놀랐거든. 그 연세대? 네. 네가? 네. 이제 원서 다 쓰고 기계공학과 최초합 딱 이제 받았을 때 그 사장님한테 보여드렸어. 근데 기계공학과 결국 붙었다. 와 진짜야 너 진짜야 너 하면서 10시간 걸렸어요. 축하한다. 그렇게 퍼주던 우리 소장님은 장사가 안 되는지 말했습니다. 하여튼 좀만 쉬었다 하자. 하여튼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거리를 미건 속도, 속도를 미건 가속도. 이거는 소개야. 알겠지?